삼국지 대표적 효자가 있으니 육적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육적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육적의 경우에는 송건의 미움을 사서 시골 깡촌으로 좌천되었기 때문에 당대 명성이 알려진 데에 비해 그 기록은 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오이사성 중 대표격인 육시 가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화도 꽤 있는 인물이라 선정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육적 요청하신 분이 있기도 했어요. 육적의 자는 공기이고 오군, 오현 출신입니다. 원술가의 일화가 유명하죠. 육적의 아버지 육강은 여강태수였는데 당시 원술이 양주의 실력자였으니 조정의 정식 태수인 육강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겠죠. 원술을 만나러 갈 때 6살 배기 육적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육적이 귤 3개를 인마이 포켓에다가 떨어뜨려서 들키죠. 원술이 저거 조그만 놈이 손버릇 안 좋네 하면서 육가의 아들이 손님으로 와서 이게 무슨 행태냐 물으니 육적이 모친께 드리려고 챙겼습니다. 이에 원술이 기특하게 여겼다. 일각에서는 귤을 더 싸줬다. 육적 회귤 또는 회귤 유친의 사자성어로 전해지면서 이 일화가 후대 24효에도 인용되는 등 오래도록 효의 상징으로 거론됩니다. 이게 노중 한귀로 악명이 높던 원술의 나름 인간미를 보여주는 일화이면서 육적의 효심 여기에 좀 잘못된 관점이 생기곤 하는데 육적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귤을 챙겼냐? 가난하지 않았어요. 육적의 부친 육강은 무제 출신입니다. 여러 지방의 태수를 역임했고 여강 태수도 공을 세워서 임명된 거예요. 절대 못 사는 집안이 아닙니다. 괜히 오해사성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육적은 왜 귤을 챙겼느냐?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이에요. 원술이 귤을 대접한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귤이 황금색이라서 귤을 준다는 건 부자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동진시대 기록인 양양기에서 귤나무 1000그루를 심었으니 후대가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게 오나라 때 일화입니다. 당시 손량이 즉위하고 소유는 끈떨어진 황족이었죠. 그래서 이 형이 소유를 엄청 갈궈요. 이걸 아내 스병습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웬걸 손량이 폐위돼 버렸네. 소유가 즉위합니다. 이 형은 좆됐다 싶어서 위나라로 도망가려다가 스병습이 차라리 용서를 빌어라. 소유가 되게 성군이었거든요. 당연히 용서해줍니다. 이후에 이 형이 재산을 좀 뿔리려 했나봐요. 아내 스병습이 이걸 반대하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처세 같은 겁니다. 안 그래도 찍혀있는데 집안이 잘 나가면 참원 등으로 되려 정치에 휘말려서 멸문당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몰래 사람들을 시켜서 귤나무 1000그루를 심습니다. 이거라면 후대에 걱정 없을 것이다. 매년 한 그루의 노예가 한 필의 비단을 바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엄마한테 알려줘라. 이 귤나무 1000그루가 나중에 자라. 거기서 열리는 귤이 매년 수천 필의 비단이 되어 후대가 먹고 살았다. 이 형이 귤나무를 미리 심어놓은 게 당시 잘 나가던 집안도 가장이 죽으면 휘청거렸거든요. 유비도 부친을 일찍 여의어 가난해졌다. 심지어 그 부자인 노숙도 부친이 일찍 죽어 가세가 기울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숙이 재산을 막 퍼주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 집안에 망조가 들어 노숙 같은 놈이 나왔다 한 거죠. 지금도 사실 후손들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가 나무라고 하죠. 돈을 남기면 다 털어먹기 때문입니다. 산을 사서 고급 목재가 되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게 손자 때쯤 돼서 편하게 먹고 산다. 중요한 건 여기서 귤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귤이 비단 한 필의 가치이다 유추 가능하죠. 당시 비단은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작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을 때 뽕나무 800그루가 있으니 후손들에게 재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는 게 이 뽕나무가 비단 만드는 건데 사실 엄청난 유산을 남긴 거죠. 즉 귤이 고급 과일이었고 그래서 원술이 귤을 대접한 것이다. 이에 육적이 그 귀한 귤을 챙겼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했듯이 육시 집안이 잘 나가는 집안인데 귤을 그리 훔칠 정도였느냐? 여기서 두 번째 뇌피셜 추측이 들어가는데 안자춘추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죠. 귤이 회수를 넘어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라는 뜻을 담은 말인데 당시 여강, 구강 이런 데는 회수 이남 지역이죠. 귤을 많이 먹어봤어도 탱자를 먹어보니 귤인 줄 알았는데 맛이 좀 다른 거죠. 이게 사실상 탱자였을 것이고 탱자를 처음 먹어본 육적이 이를 챙겼다. 참고로 귤화위지는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귤종자를 화북에 심는다고 해서 탱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둘이 속, 과목, 강문계까진 같은데 종에서 갈려요. 다른 종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다고 종이 바뀌진 않죠. 그럼 왜 반만 틀렸냐 했냐면 귤속, 나무가 각각 환경에 따라 귤종과 탱자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또 진화론적 측면에서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사람인 안영이 진화론을 이해하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탱자는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불량용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정식으로 인물서사 들어가겠습니다.
육적은 불구대천의 원수 가문에 출사를 합니다. 그 원술이 육강한테 야 이제 우리 구면이니까 쌀 3만석 좀 지원해달라. 육강이 이걸 거절하니 손책한테 육강을 치라하는 겁니다. 손책도 육강한테 개인적인 원한 원한이라 볼 순 없고 만나러 갔는데 직접 안 만나주고 주부를 대타뛰게 했다고 열받아 있는 게 있어서 물론 이것도 핑계입니다. 그 손책이 태수 자리를 그토록 원했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뺑이 치는데도 나중에 원술이 태수 자리를 안 줘요. 성은 손책이 뺏었는데 태수는 엄한 놈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손책이 독립합니다. 암튼 이때 육강이 가솔들과 친지들을 고향인 오현으로 대피시켜요. 이때 육적, 육손 등이 대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강은 손책한테 패하고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육적은 원수 집안인 손씨에 임간을 했고 더 이상한 게 손책은 왜 이 화근이 될 수 있는 육적을 살려두었느냐. 보통은 이런 악연이 있는 집안 사람들은 찾아서 다 죽여버리죠. 이건 전술했듯이 육씨가 그 오군의 대성, 즉 오의 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씨는 전국시대 때 제나라를 섬겼는데 그 후손이 전환기에 오 땅에 자리 잡으니 이때부터 그 지역에서 뿌리 내렸고 당시에는 이미 오래된 호족이었어요. 이 육씨 가문은 당나라 말기까지 오 땅의 지방 세력으로 군림합니다. 이때 역시 손책도 함부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육적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말석에 앉아 일장 연설을 한 일화가 있죠. 손책의 참모들이 이놈을 치고 저놈을 치고 해야 된다 하니까 나이가 어려 말석에 앉았던 육적이 관중이 황공을 수레를 통해 천하의 패자로 만든 게 아니다. 수레는 당시 전쟁의 상징이에요. 춘추시대 때 제후들이 수레를 타고 싸웠거든요. 참고로 대장이 수레에 타면 그 수레를 운전하는 보직, 옆에서 싸우는 보직이 다 따로 있었어요. 이어서 공자 역시 덕으로 복종시켜야 한다 했는데 님들은 왜 전쟁만 노남? 이에 장소를 포함한 제장들이 기특하게 생각했다. 손책이 200년에 사망했고 거기다 이 회의에 그 장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장갱이 199년에 조조한테 사절로 갔으니까 그 이전이라 보면 육적이 188년생이니 이때 육적이 기껏해야 10살이었습니다. 그 육강이 육씨의 문주였는데 그 아들 육적이 이 문주 자리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 10살짜리 꼬마를 가문주로서 회의에 앉혀놓은 거예요. 당시 호족들의 세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10살 배기가 관중이니 공자니 하니까 장소가 기특하다 여긴 거죠. 다만 이때 육적이 가문주로서는 어리니까 5살 더 많은 육손이 그를 보좌했다 하죠. 아마 손책이 네 아버지 죽은 건 내 뜻이 아니고 원술 뜻이었다. 이제 나는 원술 손절했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풀었겠죠. 그래도 당연히 앙금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부친의 원수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송권이 육손과 사돈을 맺으면서 두 가문이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 육적이 일장연설을 하는 이 일화의 서사가 모호하게 써있어서 그 손책 때냐 송건 때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오서의 서사 그대로 해석하는 손책 때가 맞을 겁니다. 손호의 참모들이 다같이 적극적으로 토벌을 주장한 건 손책 때이고 송건 때는 눈치 보면서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장소, 장갱 등이 다같이 무력으로 평정해야 된다 주장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손책 때가 맞습니다. 특히 장갱은 송건 때에는 전쟁을 뜯어 말려요. 송건이 손책을 잇고 육적은 저기 산골 오지 울림으로 좌천됩니다. 너무 직언을 해서 미움받았다 되어 있어요. 육손이 왜 커버를 안 쳐줬느냐? 당시 육손이 빛을 발하기 훨씬 전이죠. 그 울림 태수도 말이 좋아 태수지 편장군에 임명하고 병사 2천을 줬다 하거든요. 그 사실상 도위부라 보시면 됩니다. 그 치안 안 좋은 곳에 톱을 보낸 거예요. 육적이 다리에 병이 있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다 하는데 아마 다리를 절었겠죠. 그 전투 중에도 책을 썼다. 특히 육적이 주역에 밝아서 주석을 달았다 되어 있어요. 요즘 MZ세대 그 무당분들이 주역을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철학적인 경전이면서 우리 그 태극기, 그 건공감리 이런 거 있죠. 그 점괘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육적이 예언을 하나 합니다. 60년 뒤에 수레바퀴의 괴와 문자가 통일될 것이다. 이건 도량형의 통일, 즉 60년 뒤에 천하가 통일된다는 말인데 육적 사망 후 그의 말대로 약 60년 뒤 오나라가 망하면서 천하는 통일됩니다. 그 육적이 육씨의 가문주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청빈한 삶을 살아서 울림석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그 울림에서 돌아갈 때 배를 타는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죠. 하도 챙긴 게 없어서 배가 아마 짐을 실을 게 있다 생각하고 기다린 겁니다. 배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전설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어떤 사실에 비유겠죠. 진짜 우리 그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 그대로 안 믿죠. 그래서 육적이 큰 돌덩어리를 배에 올리자 그제서야 배가 앞으로 나아갔다. 육적은 그 돌덩어리를 집 앞에 고이 모셔두었다. 그 당시 부정부패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부임주에서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 위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부권이 있는 정서장군 사례를 보면 그 장군부 주방에 비밀장부가 있었다고 하죠. 부임지를 옮길 때 이걸 이용해서 노잣돈도 하고 한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당시 정서장군 조엄이 이 유혹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부임지를 떠날 때 두 손을 스스로 결박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방을 아예 안 들렸으니 조엄이 지병이 있었는데 약을 안 챙긴 거죠. 이걸 안 관리들이 온갖 좋은 약을 갖다 바쳤는데 조엄이 의그 애들 쓴다 하면서 받지 않았다. 즉 육적은 부임지에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기록에는 없지만 육적이 부임지에서 돌아온 건 사실로 보입니다. 다리에 지병도 있었고 결국 32살에 사망하거든요. 아마 몸이 좋지 않으니 송건이 그를 고향에 가게 해줬을 겁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범이 깨우며 이르기를 내 규란이 생각나는데 왜 내게는 귤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오? 조장군과 공손을 장군은 가끔 귤을 받아먹는 것 같던데. 이에 손찬이 형이 방귀를 뿡뿡 끼어대며 일어나 답하니 그 귤은 그 산도가 높아 그대의 치아에 좋지 않다 하였어. 이에 공손범이 버럭 화를 내며 그러면 장군은 응당 몸소 금주령을 내려 술을 금하도록 하시오. 술은 장군에게 좋지 않으니 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당황하여 귤은 안 되고 대신 그 치즈 큐브는 어떻소? 이에 공손범이 화색이 돌아 내 듣건대 단주산이 좋다 하오. 손찬이 형이 뭔가 속은 것 같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쿠팡을 켜 단주산 치즈 트릿을 주문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오나라의 효자 육적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